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5.18 39주년 기념식 때 여야 정치인들이 약속한 5.18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법안 처리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다음 달에 국회가 열리더라도 5.18 관련 현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제39주기 5.18 민주화운동에 참석한 여야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5.18 관련 법안 처리와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약속했습니다. 특별법 개정 문제라든가 그리고 왜곡 처벌법에 대한 그 제정 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우선 취해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선거제 패스트트랙 이후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역사 왜곡 처벌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진상조사위 구성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짝수달인 다음 달엔 국회법상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회가 열리면 5.18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서 일부 조사위원들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추가하는 그 법안의 통과와 함께 왜곡 방지를 위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하지만 국회가 열리더라도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와 노동임금 관련 민생 법안 등이 산적해 있어서 5.18 관련 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로 접어들면 여야 정당이 총선 체제로 돌입하고 선거제 개혁과 지역구 개편 등이 전국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5월 현안들은 내년 40주년을 기대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유럽에서도 열렸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제-유럽 5.18 민중항쟁협의회는 독일 베를린에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정범구 주독 한국대사와 고 위르겐 힌츠페터 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열사의 넋을 위로하고 광주 정신을 되새기는 민중제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보수 세력들이 5.18의 역사를 욕되게 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5월 정신 계승을 위한 작은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큰 성장세를 보이는 김 수출 시장이 내년에도 순조롭게 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 김이 해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데요. 최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5회 김 수출 입찰 상담회는 5천만 달러 계약이라는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출 계약 쿼터 683만 속 가운데 마른 김이 461만 속으로 전체 쿼터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 양식과 건조 기계 같은 기술을 일본에서 들여왔지만 이제 일본을 능가하면서 국내 소비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발전된 기술에 의해서 생산되는 많은 김들이 어쨌든 수출을 전담해주지 않으면 국내에서 김이 폭락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2018년산 김 생산량은 1억 6,800만 속에 이르고 이 가운데 수출량은 5,967만 속으로 수출 비중이 35%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억 2,800만 달러를 기록한 김 수출 시장을 2024년에 10억 달러까지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북미 등에서 중국 김과 경쟁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며 인건비 차이 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작년에 김 가격이 워낙 쌌기 때문에 한국은 40% 정도 가격이 지금 수주 가격 차이가 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임금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 수출 시장의 기상도가 맑기는 하지만 양식 시설의 밀식 해소, 새로운 품종과 상품 개발, 마른 김의 규격화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방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옮겨 붙었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주차된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59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도로에 나란히 주차돼 있는 SUV 차량과 1톤 트럭 밑에 쓰레기를 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주차된 차량 때문에 택시를 타기 어려워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염특보가 지난해보다 빠르게 발효되면서 소방본부가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지난 15일 역대 가장 빠른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얼음 조끼 등을 갖춘 119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고 도로 살수 작업과 119 무더위 쉼터 운영 등 폭염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광주 전남은 평년보다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담양의 낮 최고 기온이 30.2도까지 올라가는 등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27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광주 전남 전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하루 종일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이며 내일 저녁 비가 그친 뒤 일시적으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밭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폭염으로 가뭄 피해를 입은 밭작물의 면적은 2015년 5,800헥타르에서 지난해 18,400헥타르로 최근 3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밭작물은 씨를 뿌린 직후 토양의 수분 상태가 발화율과 생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콩과 팥 같은 두류 작물은 가뭄에 특히 취약하다며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자 가운데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송정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송정공원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이었지만 우선협상 대상자 공모가 2차례나 유찰돼 시 재정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